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매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뭔가 매독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치료를 하자. 왜냐면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만약에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3달 정도 이내에 어떤 매독 환자하고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를 맞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본인이 매독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성접촉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큰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를 한번 맞게 하자.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이죠. 왜냐면은요, 이게 한번 치료를 하면 금방 끝날 일을 갖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크게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을 큰 불로 키우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매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긴 균이에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동글동글 말린 균인데요. 이 균은 성접촉으로 전파를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뭐 키스든 뭐든 주사바늘 전파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그냥 성접촉이에요. 이게 2000년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음성적인 성매매, MSM은 이제 그 남자끼리 관계를 가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이런 게 증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매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23%가 사망을 하고요. 또는 영구 신체 손상이 오고 그 13% 정도 심장, 10% 정도는 뇌와 척수 손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염병이라고 하면 뭐 균이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되면 보통 그걸로 그냥 잘 치료하면 끝이잖아요. 끝. 이게 무슨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대한 어떤 신체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 뇌, 척수 이거 다 중요한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일기 매독입니다. 일기 매독은 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뭐 성기에 이제 궤양이 좀 파이는데요. 이게 동그랗고 좀 딱딱해요. 딱딱한데, 보통 한 개가 나타나는데, 이게 별로 아프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지가 않으니까, 뭐지? 이러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두다 보면, 한 4에서 6주 지나면 그냥 또 회복되거든요. 그냥 회복이 되면, 그냥 뭐 병원에 안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기 매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 매독은 이제 뭐냐? 이제 균이 전신에 퍼지는 거예요. 균이 이제 피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이기 매독이 되는데 전신에 이제 퍼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 발진이에요. 피부에 막 빨간색, 약간 분홍색에서 빨간색 그런 것들이 우르르 돋는 거죠. 근데 특징적으로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신에 다 침범을 하니까 꼭 이런 발진 말고도 다양한 증상들, 열나고 춥고 떨리고 체중 감소하고 관절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이거는 이제 감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매독 검사에 다 양성이 나오거든요. 진단이 잘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 그다음에 잠복 매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이기 매독까지 갔는데 이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게 이제 잠복기로 들어가서 증상은 없어요. 증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감염력도 없는데 피 검사를 해보면 이제 매독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잘 잡아서 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증상 잠복 매독의 한 70% 정도는 그냥 계속 잠복 매독으로 있지만 나머지 한 30%는 3기 매독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독이 한번 이렇게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3기 매독. 사실 이것 때문에 치료를 좀 조기에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3기 매독은 내부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그것도 중요한 장기. 어디? 신경,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이런데. 그래서 무슨, 뇌망염 증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성격이 변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운동이 잘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혈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곳에도 영향을 미쳐요. 대동맥, 경부고속도로죠. 우리 몸에 피해 이런 데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상동맥 구협착증이라는 건 이제 관상동맥이 나오는 그 첫 부분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를 좁아지게 만드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무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막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또 궤양성 괴사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무종은 이제 양성종양이에요. 양성종양. 어쨌든 이제 감염병이 나중에 되면 이런 좀 내부 장기까지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일기매도 증상이 이제 일기 잠깐 경성 하감, 그러니까 궤양 같은 게 생겼다가 없어지죠. 그러다가 전신에 이제 발진이라 이기매독 쭉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매독이 재발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그냥 잠복매독이에요. 잠복. 근데 이게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년이에요. 년. 그래서 막 10년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잠복기 때 그냥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고무종, 양성종양 또는 심혈관이라든지 뇌신경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때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요런 케이스를 좀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치료를 하자 그랬는데 증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좀 큰 병원에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뭔가 매독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하자라는 게 이제 이분들한테 주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무증상인데 뭔가 치료하자 하면 치료를 잘 안 받으시니까 요때도 반드시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90일 이내에 매독 환자하고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페니실린을 한 방 맞으면 돼요. 근육주사를 한 방 맞으면 이게 이제 아예 그냥 매독을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매독이 한 번 걸리면 반드시 이제 어떤 항체가 나오는데 그 항체는 거의 평생 양성이거든요. 근데 조기 치료를 하면 이게 평생 양성을 안 가고 그냥 음성으로 전환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페니실린을 그냥 근육주사로 한 번 딱 맞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꼭 한번 맞으면은 별 걱정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사가 모든 병원에 다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별로 안 쓰는 주사거든요. 별로 안 쓰는 주사기 때문에 별로 저희 병원에도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병원, 그러니까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가시면 돼요.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걸 구비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맞으시면 됩니다. 예방적으로. 그래서 뭔가 잘 모르고 찝찝하다면 감염내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독의 진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고요. 그걸 해석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워요. 방법별로 차이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독의 치료를 위해서 페니실린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예방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실제 매독에 걸린 경우에도 페니실린으로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페니실린이 보통 큰 병원에만 있어요. 큰 병원에만. 잘 안 갖다놔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요새는. 그리고 이 페니실린을 맞으면은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민 반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세팅을 딱 해놓고 이걸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전력이 있다. 그러면 탈감작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주는 거죠, 페니실린을. 그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병원 감염내과를 한번 가야 된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막 이게 보시면 되게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이런 다이아그램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요런 거를 계속 살펴보는 의사는 감염내과 의사거든요. 전문가한테 받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아요. 역가 검사도 해가지고 나중에 치료하고 이게 반응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매독 환자라고 해서 매독만 보는 게 아니라 에이즈라든지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도
뭐 다른 성맥의 감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이 검사 방법별로도 되게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선에 있는 병원에서는 요런 그리고 페니실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매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독 이제 여기서 검사가 반응이 양성이 나오면 기본적인 검사 다른 검사만 딱 해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은 딱 그냥 감염내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 척수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지금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증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이 뇌신경계 손상의 어떤 증거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작은 증거라고 할지라도 일단 이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혹시 매독균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그걸 갖다가 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매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매독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